버스 두 대가 서 있는데 버스 사이로 사람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절방차가 가는데요. 절방차 가는데 버스 두 대 사이에서 아이고. 네, 이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이런 건 버스 이거 이름 안 가려도 괜찮습니다. 버스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예. 만약 버스가 사고 당사자면은 그러면 제가 버스 이름도 모자이크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람이 어디서 튀어나왔죠? 네, 여기서요. 가는데요. 절방차 가는데 버스 두 대 그때 요 버스 기사분이 이거 빵 좀 해주지. 버스 기사분이요. 지금 뭐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요쪽에 손님들 타고 내리는 거 그거 보지요. 버스 기사분의 눈이 잠자리 눈이 아닙니다. 잠자리 눈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보지만요. 그 뒤에서 잠자리 잡으려면 폭 날아가 전에 앞에 보고 있지만 있는 것이 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버스 기사분은 지금은 손님들 내리고 타는 거 여기 보죠. 여기 사람 지나가는 거 안 봐요. 여기는 언제 볼까요? 차가 출발할 때. 출발할 때는 혹시 내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까지 봅니다. 만약에 가만히 여기 그냥 아까부터 서 있었던 차예요. 그럼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 지나갈 때 혹시 모르니까 빵 해줄 수 있지만 그래서 버스 기사분이 빵 안 해준 게 아쉽다는 분도 계신데 지금 버스 기사분은 여기를 안 봐요. 손님들 타고 내리는 거, 카드 찍고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보죠. 또 한편 어떤 분은 그리고 시속 30km를 오버했으면은 그러면은 30km였을 때 다치는 거랑 30km 조금 오버했을 때는 다르다. 그런데요. 30km 오버해서 결과가 더 커졌다는 것이 현격하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붕 날아갔다든가.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사이에서 네, 옆으로 튕기는 정도예요. 앞으로 뻥 때려가 붕 날아갔으면 그래 되면 30대고 40대고 그 차이가 옆에 피하면 튕기면 그 차이가 클까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시속 30을 지켰어야 되는데 30을 지키지 않아갖고 결과가 더 커졌다. 그럴 때 과속에 대해서 속도를 오버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여기서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당연히 100대 0이죠. 리슬기님. 당연히 100대 0이죠. 못 피하죠. 제 생각도 저런 무단횡단 사고는 무단횡단 100% 과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버스 주변이니까 횡단보도 주변이니까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천천히 갔어야. 몇몇 무단횡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피할 수 있게 해줘야 피하죠. 이제야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요? 마음 바꿨다고요? 제가 왜 마음을 바꿔요? 버스 사이에서 톡 튀어나오는 거 그럴 때는 100대 0이라는 겁니다. 버스 정장에 사람이 서 있고요. 차가 서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건 이거죠. 지난번에 네, 이런 사고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죠. 바로 뒤에. 근데 거기를 이용하지고 이렇게 튀어나왔네.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그리고 나는 정상적으로 거기 지났잖아요.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서 있는 버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나 이런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옆에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고 또 어떤 차가 후진하고 있고 어떤 차는 2차로 3차로하고 2차로까지 어떤 차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럴 때는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발견됐을 때는 거리가 있죠. 그거는 100대 0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100대 0, 100대 0 생각하시죠? 그건 생각은 자유입니다. 한 변호사가 이제는 뭐 빨간불에 무단횡단했으면 전부 다 100대 0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그게 아니고, 요런 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서 있으면, 그렇다 버스가 섰다고 다른 차들이 다 섰다가, 어린이 버스도 아니잖아. 어린이 통학버스도 아닌데, 어린이 통학버스 같으면 옆에 지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린이 통학버스면은 어린이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요 버스 앞으로 지나갈 때 조심해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 보호교사가 애들을 내릴 때 딱 앞으로 못 가게 막습니다. 보호교사 반드시 태우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슬기님이 올려주신 거 제가 이제 무단횡단에서 100대 0으로 제가 마음을 바꿨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버스 앞으로 톡 튀어나왔을 때 그럴 때는
미리 안 보이고 결국 내가 신호에 따라 쭉 가고 있는데 1차로엔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어요. 쭉 가는데 그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툭 튀어나온 거. 그거랑 똑같이 보는 그래서 100대 0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100대 0으로 안 했었어요. 블랙박스 없을 때. 그리고 블랙박스가 생긴 다음에도 법원에서 옛날 기준에 있어갖고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옛날 기준 설명하면서요. 어디 설명드라?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 옛날에 이런 경우도 100대 0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한 변호사 왜 이거는 몇 대 0이시로 지금은 왜 다 다르게 얘기합니까? 이게 법원의 그 과도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그 무렵에 법원에서도 100대 0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단횡단했을 때. 어떤 경우는 이런 건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불박사가 정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요 좌회전 아까부터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 제 1차로는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금방 튀어나왔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면 보셨죠? 여기 신발 날라갔네요. 정상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애가 지금 애 뛰어갔잖아요. 이런 경우 네. 불박사는 아까부터 저 뒤에서부터 녹색 신호예요. 그럼 녹색 신호는 진행하죠. 이쪽은 좌회전, 여기 좌회전의 차들이고요.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네. 이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런 경우는 이제는 100대 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차들이 없었어요. 차들이 없는 상태에서 애가 이렇게 뛰어왔으면은 가면서 애가 여기서 뛰어서 여기서 올 때까지 보이면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여기가 스크린 도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무단횡단을 해서 그 꽃다발 들고 뛰어온 아주머니, 그다음에 건너가다 멈칫 하신 할머니, 거기서 거의 100%가 100대 0이라고 그러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조심하면 피할 수 있어요. 한 1, 2%는 그래도 운전자가 잘못했네요 라는 글들 조심하면 피할 수 있죠. 펜스가 없고 자동차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대비해서 조심 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올렸네? 그저께 올렸나요? 가로수 뒤에 사람이 서 있다가 안 보였던 사람이 툭 쓰러지면 전봇대 뒤에 있다가 갑자기 툭 쓰러지면 그런 건 못 피하죠. 그런 한 10m 앞에서 갑자기 툭 들어주면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100대 0 때도 있고 100대 0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되고 빨간불에 무단횡단 100대 0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지금 그 올린 지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답답하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은 자유입니다. 자유지만은 제가 이거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올린 지 이제 1499에 올린 게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공소사일이군요, 공소. 올린 지 2시간밖에 안 됐어요. 2시간밖에 안 됐지만은 그러나 댓글 보다가 이거 그게 아닌데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무단횡단일 때 100대 0도 있고요. 100대 0 아닐 때도 있어요. 또 길이 넓은데 이쪽에 정체된 차 사이에서 톡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건 100대 0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길이 좁은 왕복 2차로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체 구간만 조심해서 가고 그리고 100대 0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 근처에서 내 집에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애들이 기다리는데 마침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애가 툭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나 지금 우리 아들이에요. 그런 경우도 생각해서 항상 주변 환경을 보고 달릴 때도 있고 좀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혹시 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분들 90%는 마음에 드는 10%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시죠. 그 10%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 제가 헛소리 안 합니다. 한 변호사 헛소리 안 해요. 제가 오로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만으로 만 20년, 실질적으로는 25, 6년을 하나만 해온 사람입니다.
저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해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네스북에 안 올려서 그렇지 저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변호사가 변호사를 여러 명 더 갖고 아니면 지사를 더 두든가 분사부서 로펌에 분사부서 두지. 그러면 그건 더 이상의 한문철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 상담하라는 못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소송해서 이렇게 해 한 것만 잘합니다. 왜? 저처럼 다방면으로 다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요. 한 변호사가 밑에 변호사 한 10명 더 갖고서 쭉 그러면 아이고 사건 많아지고 부자 되겠네?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모든 것을 소송할지 안 할지를 제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작전 계획서를 제가 다 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제가 짜놓은 그 계획에 의해서 공격 방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안 보면은 6천 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제가 직접 안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오른쪽 허벅지 여기 인공관절 수술했는데요. 2006년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상담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 상담해서 소송했어요. 그거 망쳤습니다. 제가 직접 안 보고 해갖고. 또 우편 접수한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없을 때, 그때 어디 여행 갔을 때 우편 접수 온 거 그냥 소송 진행했어요. 망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 보면 소송해서 망합니다. 소송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소송에서 더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에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6천 건 중에 제가 직접 안 본 게 3건 있었어요. 그중에 2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변호사들 두어서 하지. 그러면은 다른 변호사랑 똑같아요. 한 변호사 밑에 있으니까 잘할 것 같아요? 한 변호사만 잘하지 다른 변호사는 몰라요. 제가 정해놓은 틀에서. 그리고 저희 주택은 변호사 저한테 날마다 보고서 올라옵니다. 카톡으로. 오늘 사건 이런 내용,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렇게. 오늘 진행상이 이렇게 돼서 다음 진행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제가 모든 걸 다 지휘합니다. 근데 사건 많으시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변호사 바쁜데 다른 변호사 시키죠. 다른 변호사 상담 못 해요. 저는 딱 보면 하나 하는데 한 2분 걸리지만 다른 변호사 가면 1시간씩 해도 틀리게 답변해요. 한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헛소리가 아니니까요. 귀담아 들으세요. 싫으시면 안 들어도 괜찮은데요.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답니다.